그러니까 사실 책의 내용들 중에 저는 부자 파트가 되게 좀 여기 분들한테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자 파트.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책에서 좀 되게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재능보다 성실함이 중요한 이유라는 이제 주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저는 재능은 일시적이지만 성실함은 좀 지속된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주변에 많은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저도 되게 운이 좋게 보게 되면서 느낀 게 결국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갑자기 300을 벌다가 그러니까 뭐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좋던가 아니면 나의 재능이 뛰어났던가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가 오면서 갑자기 돈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뭐 2천, 3천, 4천, 5천 월 막 이러다가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멈출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고꾸라질 사람인지가 정확히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은 네. 아마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꿔버려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네.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뭔가 사치를 안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다 막 2억짜리 차를 사게 되고 리스로 해가지고 나 이거 이제 감당할 수 있어. 그 성공이 영원할 거라 믿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성공이 지속될 거라는 오만은 항상 경계해라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은 이 성공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때 항상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돈이 중요한 가치일까요?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다.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성공하실 분들이겠지만 갑자기 큰 성공이 나한테 밀려왔다 해서 순식간에 뭔가 내가 부자처럼 행동하려고 뭔가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성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성실할 거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지금 돈을 그렇게 크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도 제가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뭐 확신은 못 하겠지만 저는 제가 월 5천, 월 억을 벌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그리고 일에 미쳐가지고 저녁까지 일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계속해서 이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봐왔고 저도 그래서 고꾸라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큰 성공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결국 일에 미쳐야 되고 그 일에 대한 나의 성실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재능은 일시적이지만 성실함은 영원하다. 그래서 성실함을 꼭 갖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미쳐라. 미쳐라. 일 생각만 해라. 이 성실이라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네. 뭐 책을 성실히 읽는다 네. 또는 글을 성실하게 쓴다 네. 성실히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성실함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네. 열심히 살아서 뭔가 결실을 맺었다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제 성실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진짜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단순히 그냥 어떤 거를 헛슬한다, 네. 난 뭐 열심히 한다 이런 네. 거를 넘어서 네. 내가 하고 있는 그 성공의 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네. 그 포인트를 유지하고 어떻게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냐라는 게 좀 핵심이겠죠. 진짜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MVP 시절보다 지금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나이가 올해 84년생이에요. 네. 한국 나이로 39인 거죠. 그럼에도 최정상인 그 NBA 최정상의 리그에서 최정상 선수로 아직까지 군림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운동선수의 이제 신체적 노화는 30살, 31살부터 온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39살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운동 능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이제 굉장히 뭐 슈팅을 연습을 해가지고 아니면 패스라던가 팀플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향상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최고의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 같아요. 어. 본인이 하는 농구에 미친 거죠. 르브론 제임스는. 음. 몸 관리를 위해서 1년에 5억에서 7억을 씁니다. 이 사람은. 어. 농구에 미친 거죠. 뭐 파티 이런 것들 뭐 간간히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이 사람은 농구를 잘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농구 선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사람의 본질인 거죠. 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성실함. 인생에 대한 성실함. 네.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야겠다. 네. 더 발전하겠다라는 그 성실함. 그게 그 사람을 이제 마이클 조던이랑 비견되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 네. 정말 애매모호하게 성공한 사람들 말고 네. 정말 최정상급 사람들을 보면 네. 다 하나같이 성실하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성실이라는 그 네. 단어에 네. 어울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가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관련 컨텐츠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 너무 제가 리스펙하는 농구 선수죠. 그렇죠. 네. 항상 그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유지해서 네. 자기의 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건 네.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네. 뭐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능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선은 딱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선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서 이제 성실도, 성실도에서 이제 좌우가 되지 않나. 일론 머스크도 잘 알다시피 네, 일주일에 네. 120시간, 13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천재도 그렇게 일에 미쳐 사는데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몰입을 하고 미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인생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만 하고 살면 뭐가 재밌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작심만일 컨텐츠 만들 때 재밌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구독자들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게 되게 희열인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재밌으면 인생이 지금 정말 행복해져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행 좀 다녀라. 너 왜 힐링을 안 하냐? 왜 일만 하냐? 저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일이 힐링이고 일이 저한테는 여행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제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곳에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이게 힐링이구나 라면서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힐링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 기준에서는 이게 힐링이구나, 아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희열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저는. 네. 맞아. 그러니까 일에서 뭔가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찾는 거죠. 저도 그렇죠.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란 기준이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14분 정도를 제가 지금 저자로 모셨고 네. 제 책 지금 마케팅 열심히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을 이제 출판 계약을 하려면은 만나야 되겠죠. 기획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나서 시간을 쓰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뭔가 원고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제 책을 또 쓰고 마케팅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좀 솔직히 벅차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그 뭔가 나의 사업, 나의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그 희열이 뭐 술 먹고 이성 만나고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네.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네. 어쩌면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그 일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네. 어떻게든 일을 삶에서 배제하고 뭔가 터부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발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성실이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쳐야 될 것 같네요. 네, 미쳐야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있어요. 네. 어떻게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하고 막 좀 해보자. 근데 거의 100이면 100 지속하지 못해요. 왜냐?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예. 미라클 모닝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 바이오 리듬대로 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라클 모닝 안 해요. 예. 아침에 그냥 한 7시, 8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데만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만난 모든 부자들은 그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경우에서든 좀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도 하지만 어떻게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왜 내 인생은 이따구일까? 내가 뭐만 더 잘했다면은 근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을까? 근데 여기서 부자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한테는 이게 없지만 어떻게 이게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네. 그러면 방법을 찾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파트 때 제가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25까지 정말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가 인생이 퇴보였죠. 5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유가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질문에서 그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 군인이지. 그래, 제약되는 거 되게 많아. 하지만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어요. 이거 할 수 있겠구나. 독서만 할 수 있겠구나. 군인임에도 책을 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주말에 강연 다닐 수 있겠네. 주말에 서울 가가지고 강의 볼 수 있겠네. 어떻게를 찾고 어떤 상황에서는 배우려고 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모든 부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좀 드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는 질문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나 제가 뭔가 상종조차 약간 상종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 건데 약간 되게 좀 질 낮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부자들한테 월 얼마 벌어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약간 얼마 벌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맞아. 굉장히 일단 예의부터 없고 무례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요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거 진짜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단 못 믿는 거죠. 왜냐? 본인이 그렇게 못 버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친절하게 얘기해봤자 또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님 영상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영상 되게 잘 보고 있고 저도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대표님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3가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질문은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고 한다. 내가 생각하게 되고 네. 그 질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네. 이 사람을 내가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질문의 퀄리티를 높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질문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하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주고 그 과정에서 저도 얻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질문의 질을 많이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가난하거나 네. 힘든 환경을 가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필요하죠. 네.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라는 게 네. 뭐 접근 동기도 있고 회피 동기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접근 동기라고 하면 내가 거기가 되고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동기. 네. 근데 이제 회피 동기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이거를 피하고 싶다는 동기. 네. 그것도 엄청난 동기거든요. 네. 가난하고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도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가리고 덮고 없는 것처럼 하고 해버리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거를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가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진다라고 너무,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건강한 열등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맞아요. 네. 네. 열등감을 통해서 내가 성장 동력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뭐 돈을 못 벌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근데 진짜 그게 행복이었을까? 정신승리 아니었을까? 가짜 긍정, 가짜 행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지금 대표님 말씀에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저는 그 열등감을 어쨌든 제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지금도 삼고 있고 앞으로도 삼을 거고. 네. 그래서 뭐 그 하버드랑 MIT에서 건축 석사 받으신 홍익대 유현중 교수님 알슨 시점에 나오는 네. 건축가 그분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떤다.
40대 후반까지도 지금도 50대가 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나 왜 스트레스 받지? 나 왜 불안하지? 나 왜 부족하지? 라고 거기서 생각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따른 답이 나오면 그걸 실행하면은 단언컨대 내 인생은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만 알더라도 정말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좀 정수가 아닐까.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마인드셋. 마인드셋이 다죠 사실. 네, 내가 어떤 그렇죠. 마인드셋을 가졌냐. 네. 저는 직원을 뽑을 때도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이냐 성장 마인드셋이냐 이걸 볼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냐. 되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이거 되게 꼰대 같은 약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안 뽑을 겁니다. 일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에 미쳐가지고 본인이 그 이상으로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딱 250만 받을 거야. 나 돈 큰 욕심 없어. 그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을까요? 돈에 욕심이 없으면 일 안 해야죠. 그렇죠. 절 들어가야죠. 수녀원 가든가. 네. 결국 돈을 쓰고 싶고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거면 제대로 하고 잘 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굳이 이제 채용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랑. 제가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네. 요즘에 또 성공한 분들이 네. 뭐 팀 페리스가 이런 책도 썼잖아요. 네. 4시간만 일한다. 네. 물론 4시간만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능력치로 8시간 일하면 2배 이상 더 잘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물론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빠른 성장,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를 굳이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 뭐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뭐 12시간이든.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나름의 성공하신 분들까지 일 안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그것도 하나의 가치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은퇴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일해서 큰 가치를 찾으면은 평생 일하고 싶어요. 그냥 평생 일하고 싶고 지금 팀 페리스도 4시간만 일한다. 그 사람이 지금 4시간만 일하겠지만 그 4시간만 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극복했던 그 수많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처음부터 4시간 하려고. 처음부터 4시간만 하려고.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24시간을 84시간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진짜 몇 년간 지속해야지 나중에 진짜 4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느끼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일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 항상 저는 좀 10배의 성장의 법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거 1년 걸려. 왜 이거 한 달 만에 못해? 이거 한 달 걸려. 왜 이거 일주일 만에 못해?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좀 책찍질하면서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나 불안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존재, 막 이렇게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질문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2월 중순부터 저 유튜브 채널 권민창의 동고리즘 이제 진행할 텐데 이 채널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고 이제 영상 처음부터 좀 보시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